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새해 각 부처들의 신년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시장을 전망해보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들어봅니다. 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올해도 고용 사정이 좀 녹록지 않을 것이 전망이 많습니다. 2%의 낮은 경제 성장률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도 좀 현재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먼저 노동시장 전망부터 좀 해볼까요? 예,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조선업 등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대내외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정년 60세가 중소기업까지 올해 적용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청탁금지법에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금년 2, 3월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리 또 고학력의 졸업생이 금년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 사정하에서 이제 기업들이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 채용 계획이 작년에 비해서 8.8%가 낮게 돼 있거든요. 줄었군요. 예, 그래서 가장 1사분기가 어려울 걸로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신년 업무 보고 내용을 좀 간략히 네.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제 우선 일자리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 예. 일자리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일자리가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운동선수가 운동을 얼마나 잘하냐 하려면 스스로 체력을 키우고 기량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체력을 키우고 기량을 높이는 것이 민간에서 투자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비스 발전법이랄지 규제 프리존이랄지 규제 완화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는 게 스스로 기량과 체력을 높인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성장을 하더라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경제 구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소위 이제 노동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임금 체계 개편이랄지 소위 노동 개혁법이랄지 이런 부분이 완결해서 1% 성장으로 지난 10년간은 8만 7천 개가 늘었는데 이게 15만 16개로 늘어야 네.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점을 두면서 이제 운동선수가 그러면서 체력 이제 무슨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 이렇게 영양제도 주듯이 정부가 17조 1천억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졸업하는 청년 40만 명에 대해서는 우선 20만 명 정도, 21만 명에 대해서는 한 1년에 걸쳐서 집중적인 상담과 훈련, 취업 알선을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또 한 5만 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2년에 걸쳐 약 1,200만이 논을 정도를 저축할 수 있도록 네.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나 전문대 나온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자기 능력을 키우고 공부할 수 있는 한 학생당 한 1,700만 원 정도 네.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습니다. 금년에는 만 개 기업에 한 6만 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고 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두 번째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청년 고용 문제를 풀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100이라면 중소기업은 60이거든요. 특히 네. 대기업은 100대 50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은 100대 80 정도 됩니다. 격차를 줄여야 청년들이 중소기업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격차 줄이는 거를 금년에 중요한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세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대기업 노사가 교섭을 할 때 자기들 임금 올리는 게 중점이 아니고 협력업체 근로조건을 고려해서 거기에 임금이 올라가도록 노력하는 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좀 중점을 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노사정 데이터에 따라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작년에 입법을 통해서 마련했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랄지 공정거래랄지 또 입찰을 할 때 협력업체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주면 가점을 주는 소위 종합심사 낙찰제랄지 또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에 상생할 수 있는 세액 제도랄지 상생 결제 시스템이랄지 이게 일자리에 정말 격차 해소인데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우리 고용노동부뿐만이 아니고 그 법을 가지고 있는 경제부처 전체가 시장에 가서 직접 점검하면서 격차 해소 쪽으로 작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는 세부를할지 기초고용질서랄지 열정페이를 없어서 일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보장을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고용부가 이제 꾸준히 노동사업법을 국회 네, 통과하게 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그동안 일괄 추진을 강조해 왔는데 네. 이제
보니까 선별적 기준이 바뀌었더라고요.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특히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 줘야 기업들이 마음 놓고 채용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법 하나만 하늘에도 그 법 자체에서 연장근로 줄이는 데서 15만 명. 그렇다 보면 이제 법적으로 52시간까지 들어온 데서만 해도 15만 명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통 사람들 전일제 근무하는 분들 다 연장근로 한 20%씩 하거든요. 이쪽에서 줄어들까지 하면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해지기 때문에 기업이 직접 채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또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또 실업급여를 좀 더 드릴 수 있는 고용보험법, 예. 출퇴근제 이런 부분을 선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견법이나 기간제 이런 부분도 시급한데 이거는 서로 간에 쟁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처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처리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능력 중심 사회가 강조되면서 뭐 임금 체계 개편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해서 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설명 좀 그렇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서도 저희가 이제 구조 개혁을 하는 목적이 임금 체계 개편을 하면 우리가 노사 간에 9번의 합의를 했는데 목적이 첫째는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이 늦게까지 일할 수 있게 작년에 고용 안정. 두 번째는 임금 체계를 개편했더니 그러한 사업장의 경우는 청년 채용률이 32%가 더 높습니다. 예. 청년 채용 확대.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임금이란 시대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임금 체계를 고치면 근로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가장 심각한 격차가 줄어들거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능력 중심 사회, 능력 중심 인력 운영과 임금 체계 개편을 하는 걸로 되고 있고 이 부분은 금년에도 지금 상당수 50% 이상 기업들이 거기에 가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지속되어서 그 네 가지 효과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보니까 일자리 변화 중에 이제 거시적인 변화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네. 점점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네.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거시적인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보고 아주 계십니까?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예. 일자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모든 경제부처, 저희를 포함한 고용을 포함한 모든 경제부처, 국가기관, 연구기관, 민간까지 합쳐서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4차 산업혁명 일본이 자기들 준비를 했는데 잘 대응을 하면 2% 정도 일자리가 줄고 잘못 대응하면 11%가 준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일자리는 세계적으로 저는 한정돼 있다. 예. 어느 국가가 많이 가져가는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산업의 개편과 일자리 시장 개편이라는 두 개의 수로바퀴가 곧 함께 돌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노동시장에서의 대응은 4차 산업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로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을 바꿔주는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바꿔줘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일하는 고용의 형태나 일하는 형태가 지금하고는 완벽히 달라집니다. 예. 거기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직장 간의 이동이 잦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을 더 튼튼히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도 이제 산업 4.0 하듯이 일자리 4.0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뿐만이 아니고 경영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함께 논의를 해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 노동계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또 그 노동계 간부가 최근에 기고를 보면 양노총의 조합원의 20%는 조합원들은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 상위 20%에 해당된다. 그래서 임금을 급놈줄을 반납해서 어려운 계층의 임금 인상으로 가자 이런 의지도 있기 때문에 예. 대화를 통해서 미래 일자리에 대비한 어떤 그 체계를 만드는 데 저희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지 2년 6개월이 네,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간의 소회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취임할 때부터 우리 노동시장의 장기적으로 봐서 기업과 일하는 사람이 함께 상생돼야 된다. 두 번째는 일하는 분들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상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일하는 분들과 일자리를 찾는 우리 아들, 딸들 간의 상생이 있는 것이 우리가 미래에 나아가야 될 소위 일자리의 방향이다. 이렇게 잡고 해오고 있고요. 2년 네. 반 동안 그 기초를 닦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속도가 좀 느립니다. 네. 속도가 느린 개혁에 있어 속도가 느린 부분은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있는 날까지 속도를 높여서 특히 우리 아들, 딸 일자리가 좀 더 괜찮은 일자리가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